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자유언어 처리 바이블 챕터 29 딥러닝을 이용한 SNS 분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적으로는 자유언어 처리 바이블을 이용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SNS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SNS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쌍방향 소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SNS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8가지로 분류도 하기도 하는데, 프로필 기반, 비즈니스 기반, 블로그 기반, 버티컬, 협업 기반, 커뮤니케이션 중심, 관심 주제 기반, 마이크로 블로깅, 이렇게 8가지로 분류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현황으로는 2014년까지 연평균 30%대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후에 둔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48.2%가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 조사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이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별 이용률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순서대로 이 전년도와 순위는 동일하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으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NS 분석 배경으로는 국내에서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이 SNS 이용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가 인터넷 상에 등장하게 되었고, SNS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글, 해시태그, 사진, 동영상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어려움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 모두에게 공개된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과 이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이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SNS 홍보 및 광고 정보가 수집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비속어나 신조어 등 다양하게 이런 새로운 단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리 기술이 요구되어 데이터 수집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SNS 분석에는 또 이제 기존의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단어에 등장한 횟수에 따라 시각화해주는 워드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주제 및 토픽을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 그리고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이미지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보다 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이 텍스트보다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NS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 분석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워드 클라우드나 토픽 모델링,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가 뭐냐면, 문서 혹은 문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빈도를 계산해서 이 단어들을 구름처럼 이렇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시각화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리며, 이 워드 클라우드의 빈도가 높고 핵심어일수록 이렇게 큰 쿠킹, 클래스 이런 중심부의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NS 분석 초기 단계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고, 원하는 키워드와 자주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보기 쉽게 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단어들을 원하는 색깔, 모양, 크기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게 마케팅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뭐냐면,
그 네트워크 분석하기 전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도로 네트워크, 인용 네트워크, 유전 정보, 통신망, 전력망과 같이 우리 주변에 구조화된 연결망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이상의 관계 유형에 의한 연결된 구성원의 집합을 이제 네트워크라 그러고, 이 네트워크는 액터, 뭐 활동자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체계는 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니까 이 사회 체계는 액터들의 관계 어, 관계와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패턴에 의해 창조된다고 합니다. 이 액터들끼리의 관계에 따라서 이 사회 체계가 창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있어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오늘날 사회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주변에 저희도 막 사회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뭐 이런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표현이 되어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의 구조 규칙적인 관계 패턴인 이 스트럭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의 표현 방법이 이 소시오그램, 이 노드와 링크의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노드는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 벌텍스고, 액터를 표현하는 이 링크는 이제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며, 이제 관계, 이 선들의 관계들을 이제 알려주죠.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만 봐도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노드는, 링크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노드고, 이 화살표, 이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링크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프 종류에는 비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뭐 이진 그래프, 계량 그래프 이렇게 네 종류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비방향 그래프는 링크의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화살표가 없죠, 여기선. 어느 방향이든. 이제 방향 그래프는 이 링크의 화살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뜻하고, 이진 그래프는 이 관계의 강도가 없고 이 관계 유무만 표현한 그래프를 뜻하며, 계량 그래프는 관계의 강도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죠. 어느 정도의 관계가 강도가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가 종류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는 이제 중심성을 지수로 활용을 하는데, 센터리티는 뭐냐면 이제 이 액터 자체가 이 동그라미죠. 네, 이런 관계, 노드가 이 동그라미고 액터가 이 화살표인데, 이 액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당 그래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중심성, 어떤 종류의 중심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 연결 정도 중심성에서는 연결 정도를 측정하며 한 노드에 몇 개의 링크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접 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간접적 역할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거리를 강조한 중심성이고,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중심성 같네요. 그리고 매개 중심성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액터들 간 관계를 통제 또는 중개하는 매개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겐 벡터 중심성은 이제 연결된 개수뿐만 아니라 중요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고유성을 고려하는 거죠. 연결 정도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 거라고, 디그리 센터리티의 중심성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으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분석 기법인데, 이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 의견, 성향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하며, 해당 텍스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를 판단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관성을 이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소셜 마케팅, 정치 캠페인의 효과 측정, 그다음 주가 예측 등에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감성 분석 진행 프로세스로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두 번째 전처리, 세 번째 극성 탐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수집에는 셀레니움이랑 뷰티풀 수업을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수집을 하고, 두 번째로는 광고성 글, 주관성이 없는 텍스트, 뭐 텍스트 저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사용되면 안 되는 정보를 좀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극성 탐지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도 사용되며 딥러닝 기법도 사용되어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온 예시로는 캐릭터 SCNN 모델의 차월 SCNN 모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넘어갔네요.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월 SCNN을 모델을 요약하자면, 이 문장이 입력어로 들어오면 이 각 감성 레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알고리즘으로 이 문장의 단어 배열을 입력받고, 이를 여러 층을 거치면서 복잡한 피처들을 수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트위터 데이터인데, 입력으로는 텍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벨 값으로는 이 감성 정도 0, 2, 4 이렇게 정해진 감성 정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첫 번째 층에는 이 단어들을 형태학적, 문법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담긴 고정된 사이즈의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해줘서,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이 n1부터 n개까지의 단어가 들어오면은 그 단어는 제시된 모델에 의해서 두 개의 서브 벡터, 이 워드 단계랑 캐릭터 단계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는데, 단어 레벨 인베딩과 문자 레벨 인베딩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이 각각의 이 문자들을. 그래서 이 단어 레벨 인베딩은 문법 정보와 그리고 의미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캐릭터 단위의 인베딩은 형태학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레벨 인베딩을 살펴보자면, 이 R의 WRT 이 부분에서 이 W, 이 가중치 W의 WRT의 각 열을 벡터로 인코딩 되어서 이후 학습이 진행되면 그 값을 계속 이 단어가 바뀔수록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고,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단어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맨 처음에 이제 단어 레벨의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 차원과 이 보캐블러리 차원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진 값을 이 W의 WRT 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VW가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단어들의 개수인데, 이 단어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원합 벡터로 만들어준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곱해가지고 생성된 게 이 RWD의 이 워드 레벨 인베딩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의 WRT는 사전에 있는 단어의 인베딩이며, 학습할 때 업데이트되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단어가 바뀔수록 이런 벡터 값이 바뀌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 VW는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원합 벡터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수네요. 이 보캐블러리 값의 개수. 그리고 이 캐릭터 단위 레벨로 들어가자면은, 이거는 이제 문자 단위 각각의 이런 한 글자씩의 단위로 보는 건데, 이 m개 이 알파 이 클리어리를 보면은 뭐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입력 값으로 들어갔을 때 인베딩 벡터 W 캐릭터가 각 열에 인코딩 되었고, 이후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 위에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인풋만 이 한 글자씩, 아니 한 캐릭터씩, 한 문자씩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위에 거는 이제 단어로 들어간 거죠, 한 개씩.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추출이 돼서 나온 벡터 값들을 이렇게 거치면은 한 단어가 이 m개의 글자를 가진, 네, 7개죠 얘는. 이 m개만큼 이 RWCH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퀀스, 이렇게 나온 것들을 시퀀스에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적용한 다음에 콘캣을 해주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인풋 이 ZM은 뭐냐면 이 벡터화된 거를 양쪽에 이렇게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패딩 된 건데, 이 ZM에서 n번째 문자 임베딩의 왼쪽과 오른쪽의 이웃 임베딩에 대한 콘캣을 합쳐줘가지고 이 학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자 레벨 임베딩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트릭스 WCA 차는 이 가중치들은 학습되는 파라미터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임베딩 사이즈 디멘션 차겠죠? D 차에 이거는 문장의 사이즈고, 이 컨볼루션 유닛 이 단어의 문자 레벨 임베딩에 해당하는 CLU의 제로가 이제 컨볼루션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 콘텍스트 윈도우 사이즈인 K의 차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뭔가 임베딩을 거쳐가지고 나온 값들을 이렇게 콘캣을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정해줘가지고 나중에 콘캣을 또 해주면은 최종적인 문자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에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추출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동일하게 워드 레벨 단위로, 지금은 이제 캐릭터 단위로 확인을 해봤는데, 워드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레벨 임베딩을 해보면은 이 워드 단위로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단어 임베딩과 문자 임베딩으로 만들어지게 된 이 두 벡터를 최종적으로 콘캣을 해서 마지막에 U의, 네, 이거랑 똑같은 거죠. U의 1에서 N까지를 생성하고 앞서 진행한 문자 임베딩 생성 과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 이렇게 이 두 개가 이 앞뒤로 붙어 있는 것들을 패딩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중치 매트릭스는 여기서 주어진 문장의 각 단어 윈도우만큼 로컬 피처를 추출할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하고, 이 문장의 각 단어 윈도우에서 최대 풀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문장에 대한 고정된 사이즈인 글로벌 벡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W1, B1은 학습되는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컨볼루션 유닛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책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 단어 단위에서만 똑같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인 K, 아까
이건 K 차였는데 여긴 KWRT죠. 이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W 워드 단위의 임베딩 값을 가장 최대화해주는, 근데 여기 W1이랑 B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로랑 제로로 이렇게 전 거에 똑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랑.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벡터는 마지막 문장이 추출된 x에서 이 rx의 센트 값을 두 개의 신경만 거치게 한 후에 한 단계 더 높은 임베딩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감성 레벨에 대해서 이 아래와 같은 점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나 바이어스는 이 학습된 파라미터고 h는 쌍곡성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점수를 계산을 하고 학습 데이터 D에 대해서 음수 가능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학습은 이 음수 가능도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는 게 로그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그 가능성을, 로그 오드값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x가 주어지면은 파라미터 집합 세트는 감성 라벨 t에 대한 점수, 이 점수에 따라 계산이 하게 되고, 이 점수가 주어진 문장과 파라미터 세타에 따른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입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SGD를 사용하는데, 이게 음수 로그 가능도 값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이것을 거쳐서 이제 트위터의 텍스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것을 더 이제 더 좋게 학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특정 기간에 수입된 트위터들이 어떤 반응을 파악했는지 판단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